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저의 페이버릿, 제가 잘 사용하고 있거나 즐겨 찾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작년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또 안 할 줄 몰랐는데, 내 페이버릿으로 소개할 만한 것들이 이제 좀 쌓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과 컨텐츠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아마 지금까지 영상에서 단 한 번도 소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헤어 제품입니다. 동구밭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샴푸바와 또 린스바이고요. 저는 중건성용 샴푸바 그리고 올바른 린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일반적인 액체 샴푸와 액체 린스를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분명 꼼꼼히 감는다고 감는데 좀만 지나면은 두피 여기저기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손톱으로 진짜 두피를 거의 파내듯이 긁었거든요.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우연히 텐바이텐에서 동구밭 비누 제품들이 할인하고 있는 거를 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터라서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그 오랜 시간 제가 고생을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간지러움이 정말 확 줄었습니다. 비누바 형태면은 사용하는 게 당연히 불편할 거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제가 샴푸를 사용하면서 제일 짜증나고 싫었던 게 그 샴푸 다 써갈 때쯤에 특히 병이 이렇게 불투명한 병이면은 이거 얼마나 남았나 확인도 안 되고 펌핑도 안 되고 막 안에 물 채워가지고 써야 되나 뭐 이거 버릴 때는 어떻게 재활용품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거 막 알아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쓰면은 뭐 분리배출 뭐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새 비누 뜯으면 되는 거예요. 거품도 워낙 잘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품망 같은 것도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욕실 선반이 한층 한적해집니다. 그리고 동구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전 직원 50% 이상을 발달장애 사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속적으로 추가 고용을 해오고 있다고 해요. 환경과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거죠. 샴푸바만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좀 뽀득뽀득한 느낌이 있어서 린스바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샴푸바는 특성상 좀 빨리 닳는 편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 포함 3개를 쟁여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린스바는 정말 단단해서 훨씬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중건성용 이외에도 지성용, 건성용 그리고 다른 타입들도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헤어 타입을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 두피 케어 생활에 있어서 그 질을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세 단계 높여주는 듯한 그런 제품이라서 진짜 영상에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선크림입니다. 역시 제 영상에서 거의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제품군인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선크림은 에뛰드 순정 디렉터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다른 브랜드의 다른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쓰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지 하던 차에 제가 화장품이나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살펴볼 때 디렉터 파이님 영상을 되게 자주 참고하거든요. 근데 디렉터 파이님이 이 선크림을 에뛰드랑 같이 만들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피부가 되게 민감한 편인데 가렵거나 붉어지는 것 없고 이거 발라도 그리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바르면 살짝 아주 살짝 톤업이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백탁 현상 이러는 게 아니라 꼭 부담스럽지 않은 반톤 톤업 베이스를 바른 것처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피부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고 제가 지금 이거를 바르고 한 2시간 정도 외출을 하다 왔는데 건들거리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손으로 쓱쓱 펴발라도 되고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실은 제가 여름에도 선크림 바르는 걸 너무 귀찮아해서 그냥 빼먹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아주 꾸준히 귀찮아도 기꺼이 바를 그런 제품입니다. 물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걸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 피부 타입에는 잘 맞았다. 요즘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 영상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어떤 스킨케어 제품? 평소에 언급하지 않는 제품군 언급하려니까 되게 약간 좀 머쓱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매니큐어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롬앤의 무드 페블 네일 20번 누가 로즈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 손톱에 바르고 있는 컬러인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무슨 되게 작고 소중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느낌인데 아무튼 제가 영상에서도 매니큐어를 종종 바르고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색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들을 주로 발랐거든요. 몰라 저는 기왕 바르는 거 내가 이 예쁜 색을 발랐다라는 거를 남들이 딱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마음인 건지 좀 눈에 확 띄는 색깔들을 발랐었어요. 기왕 바르는 거. 근데 이거는 몇 달 전에 샀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서 바른 매니큐어 중에는 가장
누디하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그러나 너무 누디하지는 않고 적당히 좀 색이 올라오는 맑고 연한 장미 핑크 컬러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쉽게 벗겨지는 것 같지도 않고, 벗겨지더라도 이제 색이 연해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지금 봄에 바르고 다니기에 딱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서 요즘 잘 바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누디한 컬러는 처음이야.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조금 뜬금없지만 탁상 스탠드인데요. 이케아에서 산 손말롱케라는 제품이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3월 달에 이케아에 갔었는데 그때 신제품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크기도 되게 아담하고 가격도 6,900원인가? 되게 저렴한 가격이었고, 그리고 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질 위험도 없고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라서 편리하기도 하고 수면 등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 약간의 빛이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깜깜한 곳에서는 저는 진짜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커다란 가구의 식별 정도는 가능한 그런 정도의 아주 은은한 빛이 있어야 좀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 등이 딱 그 용도로 적당합니다. 지금은 꺼져 있는데 이거를 켜면은 딱 이 정도 밝아지거든요. 여기 형광등 킨 밝은 방에서는 뭐 켜나마나한 정도로 보이겠지만 깜깜한 밤에는 은은한 오렌지빛이 나서 되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되게 귀엽죠? 이렇게 있으면은 달 뜬 것 같고 너무 귀여워요. 가장 좋은 점은 이게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타이머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켜두면 6시간 동안 켜져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고요. 다음날 같은 시간에 자동으로 또 켜져요. 한번 이제 틀어두면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하루 종일 버튼을 켜둔 상태로 타이머 기능이 돌아가게 만들면 건전지가 좀 빨리 닳기는 하더라고요. 한 번도 버튼을 안 건드리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한 달 뒤가 되니까 좀 건전지가 오락가락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교체를 했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어쨌든 이 타이머 기능이 굉장히 획기적인 작동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제 수면의 질을 한 단계 높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 네, 너무 귀여우니까 여기다 둘게요.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문구 제품인데요. 영상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 제품이기는 한데 이건 역시 저의 어떤 독서 / 기록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칸미도 코코퓨센 아무튼 그 이름의 페이지 마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S 사이즈입니다. 이게 좀 더 큰 M 사이즈도 있는데 저는 그냥 더 작은 S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올린 그 책에 필기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모습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이요. 저는 지금 되게 여러 개 쟁여뒀는데 이런 식으로 2세트 파는 건데 사용하기 편하게 스티커 뒷대지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붙여놓고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키 플래그는 제 독서 필수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늘 사용하는 브랜드 거는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컬러 구성이 빨주노초 파남보 굉장히 선명한 컬러들밖에 없어서 그게 뭐 불편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책을 읽을 때는 톤 다운된 이런 책의 표지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스티키 플래그를 붙이고 싶단 말이죠. 여기에 빨간색 플래그를 붙여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그냥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면 된다. 딱 어울리잖아요. 완벽하죠. 하늘색, 베이지색, 연보라색, 심지어 회색과 청회색까지 인덱스 제품에서는 보기 힘든 은은하고 차분한 컬러들이 많고 보이시죠? 이게 되게 미니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책에 딱 붙였을 때 이 가장자리, 이 끄트머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많이 가리지 않아요. 접착력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붙였다 뗐을 때 끈끈함을 남기지도 않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좀 비싸요. 저는 10x10에서 샀는데 정가 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렇게 된 구성이 4,000원이에요. 물론 10x10에서 할인도 종종 하고 쿠폰도 쓰고 포인트 쓰고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있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쓰고 다니지는 못하고 제가 특히 인상 깊게 읽고 있는 책들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책처럼 정말 표지 분위기가 찰떡인 책들 그런 책들에 주로 붙이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할인할 때 좀 왕창 쟁여뒀습니다. M 사이즈는 조금 더 다양한 컬러와 형태와 어떤 무늬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소개할 것도 따지고 보면은 문구 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생활용품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무인양품에서 산 핸디 슈레더.
쉽게 말해서 수동 종이 파쇄기이고요. 저희 집에 서류 같은 게 좀 많은 편이에요. 저 예전에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 찍거나 가위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개인정보 있거나 좀 밖에 그냥 내버리기 불안한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특히 제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택배 운송장은 진짜 가위 들고 와서 직접 1mm 미만 간격으로 특히 그 이름이랑 주소랑 핸드폰 번호 있는 부분은 자음, 모음, 숫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토막 내가면서 자르거든요. 근데 서류 같은 거는 이제 택배 운송장처럼 1mm 간격으로 자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전히 그냥 버릴 수는 없는 뭔가 파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서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아, 진짜 번거롭네 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고 보시다시피 크기가 좀 작아서 요 투입구에는 A4 용지를 세로로 반 접은 크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복사용지 기준 3장 이상 넣으면 안 되고 2장까지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몇백 장 자르는 막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이거 멍 때리면서 갈 수 있어서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이렇게 갈갈갈갈 갈거든요. 얘 이름도 붙였어요. 갈갈이라고. 저는 무인양품에 이게 있다는 거를 들어가지고 무인양품에서 샀는데 무인양품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천을 드리고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택배 운송장은 가위로 잘라요.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건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는 미드이고 저는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꽤 예전부터 하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지금 종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즌이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브루클린 나인나인, 브루클린에 있는 나인나인, 그러니까 99 관할서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어요. 수사를 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메인이 되는 거는 그 관할서의 경찰들의 소소하고 유쾌하고 꽤 자주 어이없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가장 주인공이 되는 형사는 제이크 페랄타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시즌 1 처음에 이 서에 레이먼드 홀트라는 서장이 새로 부임을 해요. 이 서장은 굉장히 각이 잡혀있고 도무지 기분을 파악할 수 없는 포커페이스. 한마디로 제이크와 완전히 반대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 둘의 케미가 또 엄청 재미있고요. 이게 에피소드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홀트 서장의 손목시계를 제이크가 제한 시간 이내에 훔쳐올 수 있을지 내기를 하는 것도 있고 잠복 근무에 나가서 친한 동료 형사와 싸웠다가 화해하는 내용. 누가 누구랑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진전되기도 하고 뭐 이런 진짜 이 경찰관들의 형사들의 일상. 그러니까 시트콤이죠. 마음의 부담 없이 가볍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지만 또 동료 형사들의 우정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자신의 잘못을 되게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차근차근 성숙해지는 모습 등등 웃음 속의 따뜻함을 놓치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에게 정이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 편의 분량이 대략 20분 내외라서 부담 없이 보기도 좋고 그 또 하나 좋은 점은 영어 공부하기에 너무 좋아요. 자막 없이도 발음이 꽤 선명하게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일상 회화에서 유용하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다가 유용한 표현이 나오면은 곧바로 핸드폰에 메모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미드를, 그 드라마 자체를 그렇게 막 보는 편이 아닌데도 이 드라마는 한 번 앉으면 몇 편씩 막 연달아 보게 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즐겨 듣고 있는 노래도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머메이드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한번 플로렌스 앤 더 머신 노래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 머메이드라는 곡은 최근에 발매가 됐고요. 이 그룹의 보컬인 플로렌스 웰치 분의 목소리가 워낙 힘이 있고 또 독특해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번 곡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어에 관한 곡인데 가사가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가사를 읊을 수는 없지만 음울한 영국의 어느 해변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인어, 피 묻은 댄스 플로어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비유적인 편이라서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려고 가사를 여러 번을 읽었는데 정확히 뭔가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 고통? 망각?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곡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곡이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을 해서 한 1분 10초쯤 되면은 호른 같은 중저음의 관악기가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또 너무 멋있어.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사운드가 꽉 차는 곡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곡도 요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이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근데 또 사이렌이랑은 좀 달라요. 훨씬 더
어떤 격렬하고 사나우면서 강렬한 그런 바다의 이너 신적인 존재가 생각이 나는 그런 곡인데 가사는 아직까지 수수께끼요. 근데 오히려 좋아.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 즐겨 먹는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요거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오트 크럼블. 저에게는 약간 오트 주기 같은 게 있어요. 오트를 안 먹을 때는 정말 아예 몇 달 동안 생각조차 안 하고 먹을 때는 또 몇 주 동안 오트만 먹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오트 주기의 피크에 있다. 최근에는 이거만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는 초콜릿 코팅이 돼 있고 여기 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쿠키 크럼블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달하면서 이 쿠키 크럼블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카페 가서 달다구리한 디저트를 좀 먹고 싶은데 나 지금 너무 귀찮아서 씻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얘를 한 박스를 쟁여두면 카페 디저트에 대한 욕구가 완벽히는 아니지만 한 82% 정도는 좀 잠잠해진다? 한 가지 진짜 짜증나는 거는 이게 쿠키 크럼블이 정말 너무 잘 떨어져요. 근데 이거 절대 침대에서 먹으면 안 돼요. 단 한 번도 쿠키 크럼블을 떨어뜨리지 않고 먹은 적이 없어요. 너무 짜증나. 근데 너무 맛있어. 오트 주기의 피크로스 이거는 지금 저희 냉장고에 쟁여두고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얘가 약간 좀 단단해졌을 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초콜릿을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저 그냥 다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요즘 즐겨 찾는 저의 페이버릿들이었는데요. 사실 페이버릿 영상을 찍을 때는 매번 아니 이거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유명한 건데 혹시 내가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들만 좀 뒤늦게 가져와서 새삼스럽게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매번 들더라고요. 영상 촬영할 때는 늘 많은 걱정들을 하는데 페이버릿은 특히 좀 그런 이유로 하루 이틀 미루게 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특이한 거 없나? 조금 더 숨어있는 보석 같은 거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재미있는 것 같아요. 책 이외에도 요즘 제 일상을 채우고 있는 것들, 작고 소소하지만 애정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이 영상이 비록 아주 새롭고 참신한 정보를 드리지는 못해도 그 자체로 재미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